KBS가 다른 일반 공립학교와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정의 기능이 무엇이고 국가의 기능이 무엇이고 개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 첫 번째, 교육이라고 하는 권한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이 교육은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외교 관계라든가 나라의 안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에요. 교육은 국가가 하지 못합니다. 국영기업이 잘된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국영기업이 잘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국가는 안보라든가 외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성경적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것인데 그 부모의 교육을 갖다가 이 크리스천 학교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젠가 가서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 공교육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을 합니다. 시설들도 좋고 뭐다. 근데요, 제가 미국의 교육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공교육은 더 한없이 무너져 갑니다. 교육을 갖다가 주체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는 걸 제가 미국에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제가 교육을 하듯이 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부모를 통해서만이 이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천 학교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공교육은 가면서부터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이 교육의 분야는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런 교회라든가 이런 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크리스천 학교의 특징은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교사의 지난 편에서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명감과 구원과 전문성이 있는 크리스천 교사가 일단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면 교사만 1년 내내 뽑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1년 후에 걔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준비된 크리스찬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우리 애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잠깐이지만 그 예배의 습관이요, 한 10년만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아이로 변화합니다. 습관이 미래를 만드는데 아이에게 예배의 습관이 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아이를 나중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과정들과 운영들이 기독교적인 커리큘럼 운영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재가 그렇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천 교재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학교 교재를 봐서 보면 창조론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론만 배우는 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똑같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요, 기독교 역사하고 세상 역사를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세상 플러스 기독교의 그런 교재들을 더 공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 바디도요, 크리스천 바디입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이 4학년 이후에는요, 친구들하고 영향력이 더 많아요. 부모 얘기 별로 듣지 않습니다. 친구의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제가 서초에 보면은 50% 이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이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애들이 영어만 써요. 한국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늡니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받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학생 바디조차도 크리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은 그냥 전도해서 전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 바디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가져요. 그렇게 성경적으로만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졸업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다 만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적응합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무슨 이론이냐면 온실 이론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맨 처음에 나무를 자랄 적에 그냥 사막에다 해놓으면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 전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온실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밖에다가 세워두면 이런 태풍이라던가 비바람을 더 잘 이겨내거든요. 나무도. 그렇듯이 사람의 교육도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기가 될 때까지는 어느 안정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온실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요, 세상을 더욱더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더 잘해요. 사람들의 관계도요, 오히려 더 폭넓게 인간관계를 잘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적에는 이 크리스찬 교육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지나면 괜찮겠지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사춘기를 겪지 않아요. 오히려 사춘기 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까 발견하고 가장 잘 성장하는 게 사춘기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사춘기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애들이 들어가서 혼란을 겪다가 보면 그게 그냥 자기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미국의 이런 크리스찬 학교 애들을 보내보면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옛날엔 이해를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네, 보십시오. 사춘기를 겪지 않고 지난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정복하며 다스린가를 보십시오. 사춘기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교육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